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하나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재명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반역 이적 행위에 가까운 종합적인 범죄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의심을 자내게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3자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기도, 쌍방울,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단체, 이 세 조직이 서로 협력하면서 겉으로는 대북 사업을 한다면서 현재 거의 밝혀진 것이 천안함 폭침 지휘자 김영철 전 인민무력부 정찰 총국장에게 7만 달러 등 북한 고위층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건네주고 또 경기도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딴에 쓰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뭐 등등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거 잘못 설명을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사건의 성격을 저는 이재명 쌍방울 아태엽 이름을 따라서 이쌍아 대북 커넥션 또는 대북 스캔들 또는 대북 불법 송금 스캔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 하여튼 주로 등장하는 게 이재명의 경기도, 쌍방울이 회장되는 사람은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요 3자입니다. 물론 여기 힘의 관계로 봐서 여기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호하에 쌍방울과 아태협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에, 그것도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심 인물들에게 거액의 달러를 보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을 하고 봐주는 관계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회장인지 뭔지 하는 이 사람 안부수라는 사람은 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부패 반역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 쌍방울은 잘 알려지다시피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패와 반역이 막 뒤엉켜 돌아가는데 가장 자극적인 것은 천안함 폭침을 지령해가지고 수십 명의 우리 해군을 죽게 한 그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미국도 지금 제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자에게 7만 달러를 주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반역죄에 해당돼가지고 이 극형감 아닙니까? 이런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하나의 그 큰 우산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재명 가는 곳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이재명은 성남시나 경기도청을 혹시 범죄 조직으로 운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요새 만나보면은 아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어마무지한 부정부패를 벌려놓고 숨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는지 뭐 이해는 갑니다. 대통령이 안 되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간다 하는 강박관념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트럼프처럼. 하나하나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개요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쌍방울, 경기도가 서로 유착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을 빼내가지고 일부는 뭐 북한에 주긴 죽겠죠. 북한에 주고 일부는 그걸 가지고 착복하고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만지는 돈이 가는 방향이 평양입니다. 평양에 가서 평양 주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 요인들에게 준 거니까 이건 명백한 반역행위입니다. 여기 중심 또는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기자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잘 정리된 글을 올렸으니까 이걸 우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차근차근 보도해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대장동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또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하나 커지고 있는데 이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오래 계속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뭐 자료를 숨긴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엽 쌍방울이 벌인 대북 송금 사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M1 측근과 관계자들만 구속되고 해외 도피하느라 생고생이다. 2018년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북한으로 보내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등장하는 이화영은 지금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았다 해가지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자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에 창구로 내세운 단체가 아태협이다. 자, 이게 아태협이 수상해요. 그 전까지 아태협은 대북 사업을 하던 단체가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조차 아태협에 대한 경기도 예산 지원의 의문을 표시했을 정도였다. 이런 내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아태협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태협은 경기도의 지원을 얻고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의 고위층이 참석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이 20억 원 지원받은 거 20억 원 뭐 북한의 묘목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영양식을 준다 이런 건데 상당 부분은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사람 단체 대표가 착복한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태협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했다네요. 이건 또 아태협의 영문 명칭의 앞글자 APP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을 기념해가지고 APP427 코인이다. 이 코인은 실제로 태국의 한 거래소에서 상장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으로 얼마나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건 완전히 북한 돕기 위한 프로젝트고 북한 공작소 같은데요.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쌍방울도 적극 가담했다. 쌍방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각종 아태협 대북 사업의 메인 스폰서로 활약을 했다. 대북 사업 이권을 따기 위해 아태협과 함께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쌍방울은 60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의 달러를 몰래 숨겨 중국으로 약 500만 달러를 밀반출했다고 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 어디 북한의 공작기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재명이가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봐준 거 아닌가? 또는 동업한 건가요? 이거는 국정원, 검찰, 경찰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눈을 켜고 살아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관세청도 포함해서. 중국으로 500만 달러를 밀반출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액이 북한으로 갔겠죠. 검찰은 최소 쌍방울이 북측이라 하지만 김정은이죠.
김정은 측에 150만 달러를, 아태협은 5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200만 달러. 이거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겁니다. 핵 개발하는 김정은에게 결국 전달되겠죠. 아태협 회장은 북한에 200만 달러를 밀반출을 한 혐의로 11월 11일 구속됐다. 대북 비밀 송금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물론이죠. 김영철이는 미국도 한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 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돈을 준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반역자를, 테러리스트를 돈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게 문재인 정권 5년간 민간 대북 송금 승인은 제로건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그랬다 이거죠. 그러나 뒤에서 이런 짓을 하도록 방조한 거 아닐까요? 이재명의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 3과 커넥션이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는지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발표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지금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커넥션의 핵심에 또는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단계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보다 한 10배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